반갑습니다. 자, 잘 지내셨죠? 예. 자, 조용히 하고. 자, 뭐예요? 예비군 훈련장이에요? 뭐예요? 왜 시끄러워요? 예비군 훈련 나왔어요? 여자들도 예비군 훈련 받나? 군대 갔다 오면? 아닌가? 아, 여자들은 사병은 없죠? 장교들만 있는 것 같은데. 여군 사병도 있나, 우리? 없잖아요. 그죠? 장교는 있잖아요. 사병은 없을까요? 사병 없잖아, 그죠? 예비군 훈련은 아니겠네, 그럼. 자, 하여튼, 잘 지내셨죠? 예. 공부는 좀 잘 되고 있습니까? 먹지 말고. 자, 모의고사 언제 칩니까? 내일 모레 칩니까? 준비는 다 됐어요? 흔들지 말고 거기 흔들지 말로 하세요. 뭐 지금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면 안 돼요. 자, 하여튼 모의고사 그냥 치는 거예요. 평소 실력대로 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냥 모의고사 치고 그다음에 그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아시겠죠? 네, 점수에 크게 연연하지 마세요. 점수는 나중에 본고사만 잘 치면 되잖아. 본고사만 한 번만 딱 잘 치면 되잖아요. 한 번만 다 필요 없고 그냥 한 번만 딱 그냥 합격하면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들 평소에는 60점 절대 넘은 적 없다가 본고사에서 딱 60점 넘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 그렇게 됩니다. 그냥 열심히 하고 이럽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그러면 확인 설명할 차례입니까? 페이지가 요약집 몇 페이지죠? 76페이지. 예. 자, 확인 설명 의무도 보통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한번 보세요. 우리 법제 2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법제 25조에 규정되어 있죠. 예, 확인 설명 의무 한번 보세요. 자, 확인 설명 의무, 이 확인 설명 의무. 누가 설명해야 되는가 하니까 개업이에요. 개업이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제 중개 의뢰를 받는다 치자. 팔아주세요. 이렇게 했잖아. 그죠? 그러면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그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그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돼요. 조사 방법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확인하죠. 그 다음에 설명해야 될 사항. 이걸 줄이면 이제 확인 설명 사항 이래 부르는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설명합니까?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한테 설명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매수인 이런 사람 설명하는 거지. 어떻게 설명하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플러스 설명의 근거 자료까지 제시해야 된다. 네? 등기상 증명서나 대장 같은 거 제시해야 돼. 제시하면 되지 교부할 필요는 없는 거지, 그죠? 네. 하여튼 제시하면 된다. 이렇게. 자, 다시 한 번 더. 언제 설명하래요? 이게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에요. 요거 물어봅니다. 중개 완성 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이거 시점 물어봅니다. 그 다음 물어보는 게 요거잖아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한테 설명하는 거죠. 매수인, 임차인. 되겠습니까? 여기에 권리 이전 의뢰인하고 들어가면요. 권리 이전 의뢰인은요? 그럼 틀렸지. 그죠? 매도인한테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 자, 여기에 거래 당사자라고 들어가면요. 거래 당사자에게. 그러면 이게 눈에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왜? 거래 당사자가 많이 나오니까 거래 당사자 들어가면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둘 다한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권리 취득한테 설명합니다.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까지 제시. 두 개 다 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한 가지만 해도 위반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했다. 위반했다 그랬을 때는 개업은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이렇게. 그죠? 원래 제재 같은 거 제가 안 집어넣었잖아요, 이때까지. 여기에. 그죠?
안 집어넣는데 왜 집어넣었을까? 뭐. 왜 다른 제재는 안 집어넣고 이 제재만 집어넣었을까요? 여기에 공간이 좀 남아서 그래, 남아서. 다른 이유는 없다. 그냥 공간이 남았잖아, 지금. 다른 게 늘 자리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넣어봤어요. 물론 중요도 하지. 500만 원이 같은 건 특이하잖아, 그죠? 예, 원래 업무정지잖아요. 원래 업무정지 3월이었는데, 이게 500만 원으로 낮춰진 거다. 기억하시고, 고성수 알죠? 고성수. 고성수 할 때 이 성이잖아요. 고성수 영감 알죠? 자,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위반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소속은? 소속은? 자격정지 3월이에요. 암기법은? 암기법은? 대답을 해야죠. 아무나 앞에 하지면 안 돼. 암기법은? 대답 나오잖아요. 인성설계. 인성할 때 성. 하여튼 행정처분하고 이런 벌칙 같은 거는 계속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매일,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셔야 돼. 그래야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의무에 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 설명사항을 볼게요. 확인 설명사항. 자, 확인 설명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확인 설명사항. 자, 확인 설명사항인데, 요게 암기법 어떻게 돼? 암기법이 기권금을 공시하면 뭐를 준다고? 배를 한 입 준다, 이 말이죠. 배를 한 입 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배를 먹었어? 모르겠다고. 누가 배를 먹었는데? 정일사가 먹었잖아요. 정일사가 먹었대잖아, 배를. 오늘 학원에 가니까 누가 먹었냐? 고성수가 먹었대. 참, 언제 먹었냐? 나도 모르는 사람이 언제 먹었냐? 고성수가 언제, 그 영감이 언제 먹었대? 이러면서. 아무 때나 얘기하기, 아무 때나. 자기가 생각나는 거 그냥. 고성수는 먹은 적이 없어요. 누가 먹었어? 정일사가 먹었지. 얼굴이 부어있는 부은 정일사가, 스토리가 특별시 입한 뒤 이장석에 나갔잖아. 이장석에 나갔는데 얼굴이 부어있으니까 포스트가 잘 안 나와서 이장선거 기권했다고. 자, 기권하면 그냥 집에 가면 되는 게 아니라 돈을 내야 돼. 그게 기권금이잖아요. 내기 전에 공시해야 된다고. 그죠? 공시해가지고 이제 냈지? 예, 돌려보내기 미안해서 배를 준단 말이야. 배를. 얼만큼? 한 입 줬다 이 말이에요. 한 입 줘. 한 박스 아니고. 그 이야기예요. 스토리를 생각하고 암기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기는 뭐냐 하니까 요거예요. 기본적인 사항. 그러니까 의뢰받은 중개사항물의 기본적인 사항이 종류부터 해가지고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정보, 용도, 구조, 건축 연도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사항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건은 뭘까? 건은 권리관계지 뭐. 권리관계,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뭐 임차권 이런 거.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설명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금이 뭐죠? 금? 무슨 또 금지행위? 금액. 자, 왜 금액이라 한 거지? 왜 금액? 두 가지라서 그래, 두 가지라서.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 금액이 두 가지라서 그래요.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가 뭐야? 거래 예정 금액이잖아요. 자, 거래 예정 금액이잖아요. 그죠? 자, 이 거래 예정 금액은 우리가 특별시 입한이 공금지에도 있습니까? 있잖아요. 전속중개계약 체결했을 때 정보공개사항에 들어있어요. 공금지 할 때 금. 그게 거래 예정 금액이거든. 자, 금액 한 가지가 더 뭐예요? 중개보수 실비 금액이에요. 이 중개보수 실비 금액은 정보공개사항은 없어요. 정보공개사항은 아니에요. 맞죠? 아니고 확인 설명사항에 들어있다. 그래서 밑줄이에요. 밑줄 쫙. 이게 비교하는 거 시험에 물어봐서 비교하는 거. 정보공개사항과 확인 설명사항 비교. 공통으로 들어있는 것이 아닌 것은 그냥 물어봤다니까. 한 문제짜리로. 그런 문제가 있어요. 비교를 항상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정보공개사항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이 뭔데? 수업시간에 최대한 외우세요. 공법상
뭐 이용제한 거래 규제, 공급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자, 여기 앞에 뭐 들어가? 토지 이용 계획 들어가요. 토지 이용 계획. 토지 이용 계획. 자, 아까 저쪽 컴퓨터에서 고쳐놨는데 여기로 와가지고 또 컴퓨터가 또 바뀌어갖고 또 이렇게 프로그램이 버전이 틀려가지고 또 다시 옮겨졌네. 이게 이 프로그램이 좋은 거예요. 원래 정상이었거든. 원래 정상으로 만들어놨는데, 그죠? 하여튼, 요게 좀 땡겨가니 사실 죄송한지. 예. 자, 이 토지 이용 계획이 이 토지 이용 계획도 정보 공개 사항에는 없었잖아. 용어 자체가. 확인 설명사항에 들어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요 C는 뭔데? C는 시설물? 시설물이죠. 내부 시설물,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이런 거. 배수 같은 거. 그 다음에 배 하면 도배잖아. 도배 생각나죠? 도배 앞에 이제 뭐가 있냐면 벽면이 있어요. 벽면. 그러니까 벽면에다가 여기 뭐가 들어가? 바닥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도배. 그래서 이 바닥면 같은 경우에도 정보공개 사항에는 없는 항목이지. 정보공개 사항에는 벽면 및 도배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 확인 설명 사항에는 바닥면이 들어갔다는 거 구체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환경 조건입니까? 일조소음 진동이잖아요. 입지.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요거 다 기억하셔야 돼. 안에 내용들. 최근에는 입지 조건 이렇게 안 물어보고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이렇게 지문 나온다니까. 아, 그럼 이게 입지구나. 확인 설명 사항이구나 알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에 조는 뭐예요? 조세죠. 조세인데 취득시 부담할이다. 취득시 부담할 조세예요. 종류 및 세율, 취득조세를 말하지. 이전시 부담할 하면 틀렸어요. 이전시 부담할 거는 설명할 게 아니야. 취득시 부담할 조세,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이 취득조세, 이것도 뭐예요? 정보공개사항에 없잖아. 특별시 입한리 공급지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 확인설명사항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걸 물어봤어. 어? 지문에 나올 거예요. 이게 공통으로 기재될 사항이 아니잖아. 이거하고 밑줄 친 부분이. 공통 기재 사항이 아니다. 자, 특별시 입한리 공급지에는 있는데, 특별시 입한리 공급지, 그러니까 정보공개사항에 있는데 여기 없는 거. 한 가지 뭐. 특별시 입한리 공급지에 있는데 여기 없는 거. 공시지가예요. 공시지가는 정보공개사항은 맞지. 확인설명사항에 포함되지 않잖아요. 일단. 그런 거 구분하셔야 돼요. 자, 됐죠? 여기까지. 어떻게 암기한다고? 뒷건금 공시 배한입죠. 나왔어요. 좀 밀렸네. 자, 너쪽 컴퓨터에서 수정해야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신설된 게 하나 있어요. 신설된 거 뭐냐 하니까 임대차 중개할 때, 여기 임대차 중개할 때 개업이 설명해야 될 의무가 하나 신설됐어요. 임대차 중개할 때 설명해야 될 사항 신설했어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하려는 상가 말고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하려는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될 사항이 있다 이 말이지. 설명해야 되는데 그 설명 사항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설명해야 될 사항이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주임법에 따라서 확정일자 부여기관에다가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우리가 주임법에 보면은 확정일자 부여기관에다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죠. 그거에 따라서 마찬가지 요청할 수 있다라는 사항을 이 두 사람한테 다 임대인, 임차인한테 다 설명해라 이 말이에요. 되겠죠? 그 다음 한 가지가 더 뭐냐면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라서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주는데 말이지. 두 사람한테 다 임대인, 임차인한테.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설명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두 가지가 이제 신설이 됐으니까 이거 신설된 규정이 10월 19일부터 시행이에요. 10월 19일부터 우리 시험 보면 들어간다 이 말이죠. 되겠습니까? 요약집은 없죠? 없어.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사진을. 사진 찍어 놓으세요. 사진. 적으려고 하지 말고. 안 들고 왔어요 사진?
언제 적으려고, 언제? 자, 하여튼, 여기 신설됐으니까, 요게 우리 시험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우리 그 시험 당일까지의 그 개정 법률이기 때문에 시험 들어간다, 이 말이지. 두 가지 사항을, 설명해야 된다. 뭐, 학적일자 부여 기간에다가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요거랑, 그 다음에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 지방세의 열람 신청할 수 있다. 요 두 가지 사항을 임대인하고 임차인한테 둘 다 설명하라고.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했을 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그래서 뭐 지문에 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신설이 됐으니까 아무래도. 자, 됐겠죠? 이 정도 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앞에서 했던 상태 자료 있죠? 상태 자료. 길건공 공시 배한입조 있죠? 이거. 여기에서 상태에 관한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개업이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업이 누구한테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까? 그 상태 자료를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요구하겠지. 그 사람이 누군데?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이잖아요. 대표적으로는 매도인. 자기가 살았으니까 잘 알 거 아니야, 상태 자료를. 그래서 상태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지, 또 해야 될 의무는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여야 한다는 아닙니다. 할 수 있다. 할 수가 있고, 그 상태 자료에 어떤 게 있냐 보니까 요겁니다.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내외부 시설물이 상태 자료예요. 수도, 전기, 가스, 벽면, 바닥면, 도배, 이거죠. 그 다음에 환경조건, 일조소음, 진동. 이 세 가지가 뭐예요? 상태 자료예요. 이 세 가지를 요구할 수 있는 거지, 입지 조건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입지 조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입지 조건은 요구하지 않으면, 요구 못하면 직접 조사해야 돼요. 현장 답사. 입지 조건, 요거만 요구할 수 있는 거지. 이 자료 요구에, 이 상태 자료 요구에 주문되는데 매도인이 이걸 줬다가는 계약이 안 될 것 같으니까는 안 줬어. 요구에 응하지 않았죠. 그걸 두 글자로 뭐라 합니까?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두 글자로 불응이에요. 불응. 요구에 응하지 않았잖아요. 응하지 않았다고요. 불응. 불응하면은 안 주네 그러면서 막 올라가가지고 직접 앉아가지고 일조량이 풍부한지 막 조사하면 됩니까? 쇼파에 앉아가지고 냉장고 다 꺼내 먹고 막 되냐고. 그렇게 올라갈 권한이 없어요. 못 올라갑니다.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 문제 나와. 지문에 옳은 지문으로 나와요. 불응했죠. 그럼 그 사실을 누구에게?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 매수인에게 설명하래. 내가 이런 자를 요구했는데 매도인이 안 주더라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플러스 이렇게도 해야 된다. 개업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확인 설명서에다가 그 사실을 기재해 놔야 돼요. 언제 이런 자를 요구했는데 네가 안 줬잖아. 적어놔야지 매도인이 나중에 딴소리 할 때 이렇게 보여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 이것도 시험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니까 확인 설명서 작성. 자, 확인 설명서의 작성인데 이 작성은 시점이 언제냐 하니까는 개업이 작성 의무자. 일단은 개업이 작성 의무자예요. 개업은 확인 설명서의 작성 의무자라는 거지. 되겠죠? 그럼 소속은요? 의무자는 아닙니다. 소속은 누군데 그러면? 작성을 할 수 있는 사람이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의무자는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소속은 작성을 등 안 해도 제재가 없는 거지. 자, 개업이 작성을 한다. 중개가 완성이 됐죠.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확인 설명서 작성 시점은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라는 거지.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어떻게 해요? 거래 당사자에 교부하죠. 그러면서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해서 몇 년간 보존하래? 3년간 보존해. 이거 많이 물어봐야 돼요. 3년이죠. 5년 아닙니다.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니까 3개 중에 1개만 보존하면 된다 이 말이야. 3개를 다 보존하는 게 아니고. 자, 단 공인전자문서센터에 확인 설명에 관한 사항이 보관 중인 경우는 제외. 따로 보존할 필요 없다 이 말이지. 전자계약을 통해서 계약이 체결되면 자동으로 보관이 돼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따로 보존할 필요 없지. 이걸 물어봤다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 설명서의 서명 및 날인인데 확인 설명서를 개업이 작성할 거 아니야.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가 무조건 서명 및 날인해요. 법인은 누가 하겠어? 법인은 대표자가 하겠지 뭐. 분사무소 누가 하겠어? 책임자가 무조건 해야 돼요. 책임자가 무조건 해야 돼요. 일을 안 해도 해야 돼요. 확인서를 작성했죠. 서명 및 날인입니다.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에요. 서명 또는 날인 하면 틀렸겠지? 자, 공동중개 같은 거 어떻게 해요? 공동중개면 참여한 모든 기업이 해야지 뭐. 그중 1인만 하면 된다. 틀렸어요. 참여한 모든 기업이 하는 거예요. 당의 중개 행위를 한 소속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
소속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한다 이 뜻이야. 개업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소속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개업하고 함께 서명 및 날. 여기까지가 확인 설명 의무에 관한 내용 되겠습니까? 자, 거기 뭐 판례 하나 있는데 판례 하나 읽어볼게요. 78페이지입니까? 78페이지에 판례 한번 보세요. 중개계약에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이 확인설명 의무하고요. 손해배상 의무, 요거는 의뢰인이 개업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예요.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인데, 그죠? 조금 이상하죠? 보수도 안 주는데 설명해줘야 되고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 이 뜻이네요, 그죠? 네. 전문 직업인으로서, 그죠? 뭐 이렇게 하여튼 이런 판례가 있고, 그 다음에 제재를 한번 볼게요. 기업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아니한 근거자를 제시 안 했다. 어떻게 돼? 500만 원의 과태료가 되겠죠? 자, 소속은 어떻게 돼? 자격정지 3월이 되겠습니다. 자, 기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에 대해서 교부 안 했다, 보존 안 했다, 서명 및 날인 안 했다. 다 뭐예요? 업무정지 3월이잖아요. 그리고 소속은 서명 및 날인밖에 할 일이 없지. 안 했으면 자격정지 3월이다. 되겠죠? 이렇게 하고 암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돼. 업무정지 암기법, 자격정지 암기법. 아시겠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바로 문제는 몇 페이지 있습니까? 확인 설명. 자, 61페이지 있네, 그죠? 61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61페이지의 1번은 요거는 기본 윤리에 대한 내용이라서 그거 하고 나서 풀게요. 자, 2번 보세요. 2번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 옳은 것은 어떻게 지문 나오는지 보세요. 기획에 시장 학교와의 근접성이라 나오죠. 자, 입지조건이라고 적어놨네. 자, 입지조건 같은 경우에 확인 설명해야 할 사항이다. 맞죠? 확인 설명 사항을 물어보는 거야, 지금. 니은에 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의 사본을 보존해야 할 기간. 일단, 보존해야 될 기간은 3년이잖아. 3년이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해서 3년간 보존한다. 아시겠죠? 일단 틀렸고. 디귿,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확인 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그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되겠죠? 리얼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성질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자격정지 3월이잖아요. 제재를 물어보잖아요. 자격정지 사유 맞죠? 3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재를 같이 안 해놓으면은 이 문제 풀이가 참 힘들어져요. 그죠?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래서 제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는 안 물어봅니다. 우리는 제재를 이렇게. 자, 뒤에 넘어가서 3번에 확인 설명서 작성에 대해서 옳은 것은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이 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확인 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 당사에 교부하고, 자, 그 사본을 5년간 보존이 아니고 일단 보존 기간은 3년이잖아요.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틀렸고, 이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매도인이 불응했네. 그러면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다 기재하랬잖아. 이렇게 조치를 취하랬죠. 이게 정답. 이게 옳은 말이에요. 자, 3번에 확인 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 아니고 서명 및 날인이잖아요. 서명 및 날인. 그렇죠? 그리고 당해 중개행에 참여한 소속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될 거 아니야. 틀렸지. 자, 4번에 공동중개라면 어떻게 하랬어요? 참여한 모든 개업이 소속 포함해서 서명 및 날인해야 되잖아. 1인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5번에 중개가 완성된 후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개설 등록 취소 사유. 아니잖아. 교부 안 했다. 교부 안 한 것은요? 개업은 교부 안 했다고요. 교부를 안 했다고. 업무정지 3월이잖아요. 방금 봤잖아, 앞에서. 방금 1분 20초 전에. 아니,
1분 만에 까먹으면 어떻게 해요? 1분 만에 까먹으면. 자, 4번. 개업공유회사 갑의 중개사물 확인 설명 틀린 것은 1번에 갑은 중개가 완성이 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야 된다. 이 확인 설명서 작성 시점이죠. 중개 완성, 거래계약 작성하는 때. 이번에 갑은 작성된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를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교부. 맞죠? 3번 갑은 중개보수 실비 금액 산출 내역 이거 확인 설명해야 된다. 확인 설명서에 들어있잖아요. 4번에 갑은 임대인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했다. 그 사실을 확인 설명서에 기재할 의무 없다? 기재하랬잖아요.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놔야 되겠지. 틀렸죠? 5번에 갑은 상가 건물의 임차권 양도 계약을 중개할 경우에 양수인이 상인법에 따라서 대항력이나 우선 매제권 등의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거 다 권리관계 설명해야 되겠죠. 자, 오른쪽에 5번입니까? 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에서 옳은 것은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성관주의 의무로서 권리관계 등을 조사 확인하여 의뢰인한테 설명할 의무가 있겠단 말이에요. 얘가 옳은 질문입니다. 그럼 2번은 2명의 개업공인중개사 공동중개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랬어? 참여한 모든 개업이 서명 및 날인하랬잖아요. 1인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3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을 중개가 완성된 후 해야 한다. 확인 설명 언제 하랬는데? 중개 완성 전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물어보잖아. 시점을. 중개 완성 전이잖아요. 4번에 중개보조원은요.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를 진다. 중개보조원은 확인 설명 의무를 안 지죠. 확인 설명 할지도 모르고 확인 설명 할지 모르고 의무도 안 지고 중개보조원 뭐만 잘하면 돼. 일단 안내 운전을 잘해야 돼. 운전은 잘해야 돼. 운전은 베스트 드라이버가 돼야 돼요. 운전은 일단 골목골목 이렇게 가든지 하여튼 위치 정확하게 출발하기 전에 어떻게 하랬어? 출발하기 전에 친절하게 할 필요 없어. 저는 보조원님이 할 필요 없고 보조원 출발합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랬지 뭐. 저는 보조원으로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친절하게 할 필요 없다. 중개보조원 출발합니다 이러면서 막 하면 돼. 아시겠죠? 고지해야 될 의무는 있다는 거지 하기 전에 의무는 없어요. 아시겠죠? 고지 안 하고 출발하면 500만 원이 과태료입니다. 그 충분히 주의와 감독해야 된다 여러분들. 안 그러면 사장님도 다 500만 원 과태료 받아요. 같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해야 돼. 니 분명히 말해래 그러면서 출발하기 전에 말하고 출발해라고 분명히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돼요. 항상 할 때마다 출발할 때마다. 아시겠죠? 괜히 보조원이 소장님 열받게 한다고 말 안 하고 출발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하여튼 중개보조원 나중에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이 지문이. 5번에 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 5년 아니잖아. 확인 설명서는 일단 3년입니다.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 형태. 자, 6번 문제 한번 풀어봐야 되겠네. 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중개보조원은 또 나왔어요. 확인 설명 의무가 있다. 왜 자꾸 이 질문을 낼까? 왜 자꾸 냈을까? 자꾸 하니까 이거 하지 말라고 낸 거 아니에요. 보조원들이 자꾸 막 확인 설명하고 막 또 하니까는 막 이거 하지 말라고 자꾸 내잖아. 이거 하지 말라고. 네 의무가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자꾸 내잖아요. 질문이.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소속, 자, 이 잘 보세요.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소속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했잖아. 이게 잘못 생각하면, 그렇지, 뭐, 이중소속 안 되니까. 이게 생각 듭니다. 근데 이중소속이 아니에요, 얘는. 지가 소속한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니 될 수 있어요. 자기가 일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곳이 아니에요. 다른 법인의 임원은 될 수 없겠지. 그건 이중소속이지. 근데 그 소속 개업 공인중개사 그라고 적어놨잖아요. 그가 중요해.
그러니까 지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곳에 소속으로서 임원이 될 수 있잖아. 아시겠죠? 이게 그냥 넘어갑니다, 이게. 3번에 외국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외국인 시험 칠 수 있잖아요. 4번에 기업 공인중개사가 성질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았네. 왜 기업이 하지 않았네. 어떻게 돼? 500만 원의 과태료 맞죠? 이거 옳은 지문이고 5번에 토지이용 계획 같으면요. 매매계약의 중개, 응계 의뢰를 받은 기업 공인중개사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에 포함되어 있죠. 토지이용 계획 포함되어 있잖아. 그죠? 자, 그 정도 하고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계약서 볼게요. 자, 이 거래계약서도 우리 시험에 물어보죠. 거래계약서. 우리 26조에 있습니다. 자, 거래계약서 한번 볼게요. 거래계약서. 자, 이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인데, 이 거래계약서의 작성 의무자가 누구라고 적어놨네? 누굽니까? 개업이에요. 개업이 무조건 작성 의무자예요. 개업은 또 작성 의무자죠. 소속은요? 의무자는 아니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이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중개 언제 작성하는가? 작성 시점 중요합니다. 중개가 완성이 되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될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OX. 정확하게 하세요. 옥스 하지 말고 맨날 물어보면 옥스 이러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다니까. OX? O? X? O예요. O. 자, 많이 들어갔다가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작성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미리 작성해 두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아시겠죠? 하여튼 법적으로는 그렇죠. 법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실무상으로 봤을 때는 미리 작성하겠지 뭐. 나는 꼼꼼한 편이니까 미리 작성해 두고 그렇게 하셔야 돼 원래. 근데 우리는 시험 치야 되기 때문에 미리 작성해 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미리 작성해서는 안 된다고. 아시겠죠? 완성된 때에만 작성해서 교부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산문서를 몇 년간 이거는 5년간, 얘는 5년이잖아요. 5년간 보존하래. 그리고 거래 계약서 공인전자문센터에 보관 중인 경우 제외. 이거 물어봤잖아요. 공인전자문센터에 보관 중인 경우 따라 보존할 필요 없는 문서 2가지. 아까 했잖아요.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 계약서 2가지잖아요. 그걸 물어봤어요. 그 답으로 물어봤다니까. 자, 그럼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 이걸 뭐라 불러요? 이중 계약서죠. 이중 계약서 작성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이중 계약서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짝지가 뭐야? 짝지. 이중 계약 짝지가 거짓 기재잖아요.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 거짓 기재. 거짓 기재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거짓 기재. 그럼 요 2개 짝지 왜 짝지입니까? 제재가 똑같다. 제재가 똑같다고, 제재가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제재를 받습니다. 이중계약서는 하면 거짓이 생각나고, 거짓기지 하면 이중계약서가 생각나야 돼요. 자,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서 거짓기지했다. 그러면 어떤 처분을 받아요? 개업은 어떤 처분 받죠?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서 거짓기재면은 속이게, 기사 임경육 속이게, 이게 뭐예요? 기사 임경육 상치잖아요. 속이게 생각나야 돼요. 속이게, 짝지, 거짓기재 다 상치입니다. 상치예요. 그 다음에 소속이 이중계약서 거짓기재하면 이소, 이계, 금 할 때 이계 자격정지 6월이에요. 그럼 행정처분은 그렇게 받지. 그럼 행정형벌은 어떻게 돼요? 1대1? 1대1? 아닙니다. 3대3? 아닙니다. 행정형벌이 없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어본 거야. 행정형벌이 없어요. 우리가 이중등록이나 이중소속이나 이중사무소 있죠.
자, 이 세 가지는 행정형벌이 1대1이야. 2등, 2소, 2사. 1대1이죠? 네, 2개는 1대1이 아니에요. 그럼 3-3이야? 아니에요. 없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중계약서는 행정형벌이 없다는 사실.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표준서식이다 이 말이죠. 표준서식은 누가 정합니까? 국장이 정하지. 국장이 기업이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서식을 정해서 기업을 하여금 그 서식을 사용하도록 뭐 할 수 있다네. 권장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으니까 그 서식을 사용할 의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와요. 국장이 정한 표준서식으로 작성해야 된다. 틀렸어요. 자, 권장할 수 있으니까 사용 의무 없고, 중요한 거는 그 서식이 우리 법에 있습니까? 지금 서식이 거래계약서라는 서식이 있습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없어요. 서식이 없다고. 정해진 서식이 없어요. 현재 별지 서식이 없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이 있습니까?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 있잖아요. 몇 호? 14호. 그거 사용할 의무 없죠. 저소중개계약서 서식 있죠? 몇 호? 15호. 그거 사용해야 됩니까? 그거 사용해야 돼요. 근데 거래계약서의 서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다양하니까 하나의 통일된 서식으로 만들기 힘들다 생각하십니다. 서식이 없습니다. 이것도 물어봐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있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필수기재사항인데, 필수기재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 파트에서 필수기재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겁니까? 왜? 서식이 없어서? 아니에요. 아까 일반중개계약도 일반중개계약서 뭐 서식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다 있잖아. 필수기재사항도. 서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무 종에 쓰면 됩니다. 그냥 아무 종에 쓰면 된다. 이면지, 휴지, 신문지, 휴지. 급하면 휴지. 휴지도 없으면 어디? 손톱이라고 했는데 어저께는 뭐 손등이래요. 손등에 작성하면 큰일 납니다. 손등은 잘라줘야 돼. 더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손등은 안 된다 절대. 손톱은 된다. 손톱은 되는데 손톱도 힘들겠지 아무래도. 하여튼 요거는 이제 아무저기 쓰면 됩니다. 휴지를 딱 구해가지고 쓰면 된다. 그래서 거는 뭐야? 거는 저기 적어놨네.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이겠죠. 맞춰보세요. 물은 뭐예요? 물건의 표시입니다. 그다음에 계약일이에요. 계약일. 그거 중요한 거예요. 이 거는 뭐예요? 이 거는 거래 금액. 예전 금액이 아니죠. 거래 금액, 계약 금액, 지급일자, 지급에 관한 사항. 거래 금액이에요. 거래 예전 금액 아닙니다. 그다음에 인도일시에요. 물건의 인도일시. 그 다음에 권리 이전. 권리 관계가 아니라는 거지. 권리 관계가 아닙니다. 권리 이전. 그 다음에 조건 기한이겠죠. 그 다음에 교는요. 이 교가 많이 잘 나와. 교가 많이 나와. 지문에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예요. 지문에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약정 내용.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죠? 거물개 거인 이름이 조교약이다. 이렇게 암기합니다. 거물개 거인 이름이 조교약이다. 거물개 거인 이름이 조교약이다. 이런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은 거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거래계약서의 서명 및 날인 누가 합니까? 개업이 하죠. 법인은 대표자, 본사무소 누구? 책임자. 무조건 해야 돼요. 일을 안 해도 무조건 해야 돼요. 거래계약서 했죠. 거래계약서 그러면 서명 및 날인 한다. 서명 또는 날인 아니고 공동중개면 참여한 모든 개업, 당해 중개인이 참여한 소속이 있으면 소속도 함께 서명 및 날인. 똑같잖아요. 확인 설명서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 보고 제재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거기 다시 한 번 더. 몇 페이지? 80페이지. 자, 80페이지에 그 밑에 보시면 관련 제재가 있죠. 자, 제재를 한번 보세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서 거짓기재 나왔죠. 그러면 상치죠. 자, 소속이 이중계약서 거짓기재다. 자격정지 6월이다. 그리고 개업이 거래계약서에 작성 안 했다, 교부 안 했다, 보존 안 했다, 서명 및 날인 안 했다. 업무정지 3월이겠고, 소속이 서명 및 날인 안 하면 자격정지 3월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거래계약서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거래계약서 문제. 64페이지에 7번.
자, 64페이지에 7번 보세요. 자, 64페이지에 7번에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국장이 지정한 표준거래계약서의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돼 있잖아요. 국장이 지정한 표준 서식을 사용해야 됩니까? 사용할 의무 없다. 왜? 없으니까가 아니라 건장할 수 있으니까. 조문이 건장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용 의무가 없다고 해야 돼. 없으니까가 아니고 이유가 건장할 수 있다. 이 조문 때문에 사용 의무가 없는 거야. 아시겠죠? 거기다가 서식 자체도 없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공부를. 자, 이번에 작성된 거래계약서는 거래 당사자에 교부하고 3년 아니지요? 5년간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보존해야 되고, 자, 3번에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일단은 보존하지 않은 겁니까? 보존하지 않았다 그러면 등록관청에서는 등록 취소는 아니잖아. 보존 안 했다. 그러면 업무정지 3월이에요. 4번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이거 필수 예상 맞죠? 아니다. 틀렸고 5번에 중개사무소, 분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소속공인중개사와 책임자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한다. 이게 맞잖아. 자, 그럼 8번에, 자, 8번 이거는 뭐, 필수 예상을 물어보는 거예요. 계약일 있습니까? 계약일 필수 예상 맞죠? 물건 인도일시 맞죠? 권리 이전의 내용 맞습니까? 맞아요. 권리 이전의 내용 맞죠?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맞죠? 예. 전부 다 맞아. 그래서 이렇게 다 맞게끔 내놓습니다. 다 맞게끔. 또 뭐 혹시 틀린 거 있나 싶어가지고 또 찾아보지 말고. 자, 9번입니다. 이걸 물어봤잖아요. 공인전자문서 센터에 보관된 경우에 원본, 사본, 전자문서 이거 보존할 의무가 면제되는 거 두 가지 서류 확인설명서랑 거래계약서밖에 없어. 다른 거는 그런 규정이 없잖아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억 리을이다. 이걸 단독으로 물어봤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까?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에 대해서 틀린 것은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나왔네.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옳은 질문이에요. 시험장에 가면은 완성된 때만 만 들어가면 이상하겠는데 그러면서 또 뭐 이상하게 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요. 3번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이거 필수 예상 맞죠?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의 보존기간 공인전자센터에 보관된 경우 제외하고 몇 년? 일단 5년이죠. 5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했네. 개업이.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하여야 한다 아니잖아. 왜? 상치잖아요. 상치면 취소를 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 끝이.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이것도 물어보잖아 지금. 5번이죠. 자, 11번에 이거 손해배상 책임이네. 자, 그 다음에 기본 윤리를 한번 먼저 볼게요. 요약집에 기본 윤리 80페이지입니까? 자, 80페이지의 기본 윤리인데 이거는 단독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긴 있어요. 한 문제 나왔는데 기본 윤리가 3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기본 윤리. 자, 기본 윤리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품위유지입니다. 품위유지. 자, 품위유지의 주체가 누굽니까? 개업 및 소속입니까? 개업하고 소속이 전문 직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중개보조원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여기에 중개보조원은 품위 유지할 의무가 없어요. 아시겠죠? 중개보조원은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가 공정하게 중개 업무 수행해야 된다. 마찬가지 누구? 개업하고 소속이에요.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업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주체. 자, 세 번째가 뭐예요? 비밀을 준수해야 된다. 비밀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겠지. 주체가 누굽니까? 개업 등이에요. 중요한 게. 개업 등? 몇 명이에요? 개업 등? 몇 명?
6명 갑자기 또 갑자기 누가 들어갔어 또. 누가 또 어느새 누가 들어갔는데 6명이고. 자, 5명 누군데? 누구예요? 개업, 소속, 보조원, 임원, 사원. 5명이지? 한 사람은 누구인데? 자, 개업등 5명 기억하셔야 돼. 개업등이라면 5명이 딱 떠올라줘야 돼요. 우리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다잖아. 이 5명이 업무상 비밀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그게 비밀일 수도 있겠지. 그리고 이 집은 누구를 위해서 구하는 건지 뭐 이런 것도 다 비밀일 수 있어요. 자, 그럼 그 업무상 알게 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근데 이제 언제까지 누설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평생 죽을 때까지. 자, 우리 보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안 되겠지. 죽을 때까지. 그 말이 좀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업무를 떠난 후라고 돼 있어요. 그 업무를 떠나는. 그 업무를 떠난 후. 이 말은 그 직을 떠난 후. 이 말이지. 일을 그만두더라도 말하면 안 됩니다. 평생. 말을 하고 싶다. 어디 가야 돼? 아까 여기 대나무숲 있죠? 여기 울산에. 무슨 대숲이더라? 천리. 할 때마다 천리 대숲이라고. 천리 대숲. 저번에 천리 대숲. 천리 대숲이 생각나요. 심리 대숲이에요. 심리 대숲. 거기 가가지고 뭐라 얘기해야 돼? 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점이 있다 얘기한 거는 비밀을 누설한 거야. 임금님 길은 당나귀 길이라고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점이 있다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비밀을 누설했죠.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아요? 1대1입니다. 1년 동안 콩 안 먹어요. 1대1. 아시겠죠? 암기법이 금표비. 금표비 할 때 비 맞으면 비밀 누설. 자, 그런데 이제 요 비밀 누설죄는요, 여기 시험 나왔어요. 피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불벌. 반의사 불벌죄라고 돼 있어요. 이 비밀 누설죄는. 그러니까 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 이 말이겠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처벌할 수 없는 경우. 이걸 물어봤다고요. 이걸.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한번 보세요. 그럼 비밀준서에 예외가 있어요. 비밀준서에 예외. 비밀이 아닌 경우를 얘기하겠지 뭐. 보세요. 책에 81페이지입니까? 비밀준서의 예외다 해가지고 첫 번째가 중개 의뢰인의 승낙이잖아요. 승낙. 얘기해도 좋다. 말해도 좋다. 두 번째가 의뢰인에게 고지해야 될, 다른 의뢰인한테 고지해야 될 사항이다. 그러니까 중대한 하자다, 아니면 증인으로, 아니면은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법정에 출석을 한 거야. 선서를 하고 증인으로서 법정에 출석했다 이 말이겠지. 자, 뒤에 비밀 누설한 경우에는 1대1이라고 돼 있지요. 한 문제 나와 있는데 문자풀 61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61페이지에 1번입니다. 자, 61페이지에 1번에 보니까 문제 자체에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경우가 되어 있잖아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경우는 반의사 불벌죄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게 보기 2번에 있잖아요. 개업이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요걸 물어봤어요. 그렇죠? 네, 요거. 이렇게 물어봤다고, 단독으로.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서 볼게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